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20, 30대 직장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잣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또 서울에 월세나 매매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면 좋은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멘토 강남 여유주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으로 연봉 5,700만 원, 성과급 포함하면 7천만 원이고요. 종잣돈으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최근 회사가 마곡으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거리 문제로 집이 필요해졌어요.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곡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이 큽니다.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 위해 방화역 근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본 매물은 방화 5단지 주공아파트와 도시개발 2단지 아파트입니다. 두 매물은 30년 이상 된 구축으로 매매가는 약 4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금 계획은요, 대출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2억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금리는 4.15%로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 회사 복지를 활용하면 신용대출 8천만 원을 금리 2%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금을 계획하면요, 월 약 200만 원 정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리비로 한 2천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제가 고민인 것은 이렇게 자금을 투자했을 때 과연 가치가 있을지입니다. 3년 후 매도한다고 가정하고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큰 수익이 날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대출 이자와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투자 가치가 낮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실거주를 통해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장점도 있겠지만 과연 이 선택이 현명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대안으로는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거주하면서 지금의 종잣돈을 저축과 투자로 불려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다시 전세로 들어가면 집값이 오를 경우 나중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불안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연자님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종잣돈은 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강서구로 이사를 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걸 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회사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보유한 자금이랑 대출을 해서 4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20, 30대 직장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잣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또 서울에 월세나 매매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면 좋은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이 보신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강서구인데요. 강서구는 서울 왼쪽 끝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으로 지금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쪽 라인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연자님이 지금 보신 곳은 5호선 끝인 방화역 인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찾으셨어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가양동 쪽에, 등촌동 쪽에 소형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동 쪽에 소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8평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5억 이상 하게 됩니다. 5억에서 6억 원 정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사연자님 가격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 다음 차선책으로 찾은 곳이 방화역 인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단지가 여기 방화 2단지 같은 경우는 15평에 4억 원대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곡 바로 뒤쪽에 있고요. 길만 건너면 마곡지구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사도 괜찮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매매를 안 하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들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월세를 한번 보면은요, 마곡에서 가장 메인인 마곡나루역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원룸인 곳이고요. 1,000만 원에 75만 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고, 이 뒤쪽으로는 사실 조금 더 입지가 빠지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하면 1,000에 75만 원, 좀 저렴하게 구한다고 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정도에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송정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월세를 한 50만 원까지도 낮출 수는 있기는 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가장 고민이 월세로 그냥 납부를 하고
매매는 저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신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거주할 때도 7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거주할 때도 70만 원은 거주 비용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월세로 나가는 부분을 대출이자로 전환해서 거주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거주한다고 해도 원룸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다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거주는 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투자라든지 시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는 월세보다는 소형 아파트를 매매한 다음에 그 이자를 납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방화 5단지 주공아파트랑 도시개발 2단지 15평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2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거는 지금 4억 초반대까지 가능하고요. 인테리어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3천 정도까지 감안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님이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보금자리 론을 받을 수가 있고요. 회사 신용대출로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서 매월 원금까지 납부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요. 2억 5천만 원에 이제 만기를 40년 만기로 해서 대출금리 4.15% 넣으면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월 원금까지 갚아 나간다고 했을 때 106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을 거치 기간이 또 있거든요. 거치 기간을 좀 두게 되면 1년, 2년 정도 최대 이제 3년까지 거치 기간을 두게 되면은요. 그 시점에서는 거치 기간인 기간 동안에는 86만 원 정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8천만 원 회사 대출이 있죠. 2%에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보통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지 않고 만기 일시 상환으로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자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8천만 원 2%의 대출을 받았을 때는 13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만약에 내가 보금자리론 2억 5천을 받아서 거치 기간을 둔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86만 원 정도 나오고요.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13만 원까지 감안을 하면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뀌게 되면 한 2, 3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 100만 원에서 또 원금으로 납부할 때는 최대 12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연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200만 원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매수를 해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이자로 납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자 감당이 되는데요. 120만 원 정도 또는 130만 원 정도 됐을 때 한 2, 30만 원 차이여도 너무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가요. 전세를 놓으시고 그때 월세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단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지금 2억 5천 정도 됩니다. 4억 3천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2억 5천이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는 2억 5천에 전세를 놓고요. 8천만 원은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저렴한 월세로 그때 이동을 하면 3, 40만 원 정도 더 아낄 수가 있는 거죠. 1년, 2년 정도까지는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 나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사도 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건데요.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을 때 5억 4천 정도까지도 올랐던 단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지가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금은 2억 5천의 전세가 나오지만 만약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조금 더 2억 6천, 2억 7천 정도까지도 전세를 맞출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러면 2년 정도 지났을 때 2천만 원 정도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를 선택할 때 아마 사연자님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지금 이 소형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될지 이런 고민이 크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는 게 좋은 아파트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시장에 대한 이해, 부동산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아파트 매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없고요.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단지들 같은 경우도 전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도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전세부터 매매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매수하신다고 하면 크게 실패하지 않으실 거고요. 앞으로는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소형 단지이지만 충분히 가격도 오를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단지 중에 어떤 게 괜찮냐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방화 5단지 같은 경우는 16평이고요. 여기도 32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1372세대로 대단지 아파트고요. 방화역에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기에 굉장히 가깝고 또 편리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많이 올랐을 때는 6억원까지도 올랐던 단지고요. 현재 가격은 4억 5천 정도이고 방화 2단지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30년 이상 된 곳이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2,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억 1천에서 한 4억 5천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화 2단지를 한번 보면은요. 33년 차이고 지금 15평 아파트가 4억 초반에서 4억 3천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5단지보다는 조금 낮게 정고점이 한 5억 중반 정도까지 갔던 단지인데요. 이 단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2개가 따로 있고요. 거실까지 별도로 해서 이렇게 거실 겸 방 하나, 방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 빼고는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실 겸 방 하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방 하나 이렇게 해서 방 2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거실까지 포함하면 방 3개인 단지거든요. 그래서 방이 많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단지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2개 중에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한번 안에 내부를 보시고 또 인테리어 된 상태라든지 또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 잘 고르신 것 같고요. 비슷하게 골랐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비슷한 가격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 아마 사연자님이 지금 해당 아파트를 고르시는데 가장 주저하는 게 조금 더 똘똘한 거 사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큰 매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흔들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첫 집을 잘 마련해 놓고요. 또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고 향후에 시세 상승이 났을 때 또 2개를 합쳐가지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고르는 단지가 꼭 내 마지막 아파트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스타트를 하는 디딤돌이라 생각을 하고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조금 더 공부해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처음부터 너무 대박을 쫓기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쌓아서 눈덩이를 불려서 더 큰 기회를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좋은 아파트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2주택, 그 다음에 상급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첫 디딤돌을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